요즘 AI 혁명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 뜨거워진다는 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 30%라니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에 느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 있잖아요. 그 전기의 거의 3분의 1이 계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워지는 걸 막으려고 식히는 데만 쓰인다는 거죠. 자칫하면 AI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열 문제, 과연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그 해결사. 놀랍게도 아주 의외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IT 기업이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구급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왼쪽을 보면 우리가 알던 오특의 모습이에요. 특수 구급차, 장애인용 차량, 냉동탑차, 뭐 이런 특수 목적 차량 만드는 회사, 맞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국제공항, 심지어 고속철도 시스템까지 나와요.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상반된 두 얼굴이 오텍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텍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요? 비결은 아주 잘 짜인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가지 기둥이 이 회사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동,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AI 성장 엔진입니다. 자회사인 오텍 캐리어를 통해서 AI 서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팬으로 식히는 공랭식부터 시작해서 아예 서버에 직접 액체를 흘려서 식히는 훨씬 효율적인 최첨단 액체 냉각 방식까지 말 그대로 풀 라인업을 갖추고 AI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친환경 빌딩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낡고 전기만 많이 먹는 그런 건물 공조 시스템을 싹 다 바꿔야 하는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오텍이 바로 이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딱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특수 차량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을 흔히들 캐시카우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경기가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회사에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역할이에요. 혹시 캐시카우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현금 나오는 젖소라는 뜻인데요.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오텍한테는 바로 이 특장차 사업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개 기동 전략,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 성장률은 0.2%,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무려 1748%가 늘었습니다. 아니,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17배 넘게 뛰어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그냥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를 팔아도 돈이 되는,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AI 냉각 같은 사업에 집중한 겁니다. 둘째, 회사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비용을 확 줄여서 체질 자체를 바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빌딩 인텔리전트 솔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 전체 에너지 효율을 관리해주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이걸 강화한 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한마디로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한 거죠. 실제로 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딱 정리하더라고요. 회사가 구조적 성장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이익이 확 늘어난 게 그냥 반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체질 자체가 튼튼하게 바뀌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텍의 미래에 놓인 기회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주춤한다?
그럼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공조 시스템이나 특수 차량 사업 모두 경기를 좀 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 실적이 좀 들쭉날쭉했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잘 볼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AI 냉각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볼 기업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탄소 규제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여기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 사업도 있고 인천공항 같은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 이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높은 진입장벽,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텍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이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네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화려한 디지털 세상의 성장, 이게 결국엔 그 뜨거운 열을 식히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말이죠, 미래 기술의 가장 위대한 혁신은 저 화려한 스크린 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식히고 있는 바로 그 기술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